다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가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저희가 전체를 조화하기 위해서 겟 매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카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컨트롤러의 단순한 기능인데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나 특별한 로직이 필요하지 않은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있잖아요. 조회만 하고 입력만 할 거니까. 그래서 단순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REST API라는 거, REST 풀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작업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아마 오른쪽 버튼,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스프링에서 스프링 애드 스타터를 하시면 이게 저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데이터 레스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나오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스타터가 좀 필요합니다. 스타터를 찾아가지고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스프링 MVN 레파지토리 들어갈까요? 찾을 때는 여기가 제일 기본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루트 스타터를 좀 찾을 건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레스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스프링 스타터 있고 뭐 있는데 어디 있을까나 나오시네요.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 여기 보이시죠? 네,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버전이 있는데 버전은 저희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뭐 쉽게 찾는 방법은 사실 이거예요. 저희가 맨날 했던 거죠. 폼XML 들어가셔서 어차피 스타터도 선언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펙티브 폼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름을 아니까 데이터 레스트라고 해주시면 데이터 레스트 DOC가 있고 없냐? 이렇게 많으니까 귀찮네. 많으니까 귀찮은 관계로 그냥 갖다 넣죠. 자, 그래서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요거 이름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요거 버전은 필요 없어가지고 복사하신 다음에 저희는 3.3.9겠죠? 왜냐면 저희가 3.3.9로 만들고 있으니까. 자, 하신 다음에 저희 폼XML 들어가셔서 밑에다가 하나 붙여놓을까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요즘에 스타터니까 테스트 말고 스타터니까 그래도 위에다 붙이시는 게 좋겠죠? JPA 밑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러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죠. 왜냐면 스타터를 갖다 붙인 거니까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엔드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엔드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느 팀에서는 했나? 그거 인덱싱, 그러니까 리퀘스트 매핑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뭐 로그인을 들어갈 때는 로그인 슬러시 뭐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약을 들어갈 때는 리저베이션 뭐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컨트롤러 위에다 이렇게 잡아줬던 거 있잖아요. 리퀘스트 매핑. 네, 그걸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시작하고 이제 끝나는 애들은 다 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하나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저희 프로퍼티를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다가 엔드포인트 잡아줄게요. 스프링, 그 다음에 점 데이터 점 레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레스트 베이스 패스라는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다가 슬러시 API라고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자,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런 에즈,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특별히 문제없이 실행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8080으로 이렇게 로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포스트맨을 좀 켜놓을까요? 포스트맨을 좀 켜주시고, 그래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REST API를 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백엔드에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애드 리퀘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스프링 REST API 호출 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8080이니까 http 슬러시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떼댕 8080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API라고 이렇게 한번 호출해 봅시다. 엔터. 자, 그러면은 여기 주소가 알아서 만들어졌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예요? 오너 조회하는 거, 카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모르셔도 되는데 프로파일이라고 조회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코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되게 간편하죠. 이걸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실 때. 아시겠죠? 노가다 작업은 많이 했잖아. 컨트롤러 만들고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할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를 조회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리퀘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애드 리퀘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API 호출이고요. 이번에는 오너부터 할까요? 뭐부터 있었냐? 카부터 해봅시다. 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주소 있죠? 여기 보시면은 보이세요? 카인데 물음표 하시고 페이지 쓰면 페이지 되고요. 10개 하면 10개씩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에다가 뭐 어센딩 디센딩 드시면 소스도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크루드 JS로 하면 얘가 좀 적고요.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요. 사이즈랑 얘만 나와요. 그래서 크루드 레파지토리인지 JPA 레파지토리 이런 걸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돼서. 자, 이번에는 얘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옆에죠.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스만 할게요. 카스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카가 자동으로 조회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이세요? 자기 자신 상세 조회하는 거 나오고 자동으로 주소가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 사용자 조회하는 데가 따로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거를 다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52번 여기 있고요. 골뱅이 패스밸류죠. 이렇게 하셔서 갖고 오시는 오너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러를 따로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시는 것처럼 뭐 사용자 조회, 그 다음에 뭐 예약 조회, 그 다음에 론 조회 이렇게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REST API를 사용하시면 그걸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그냥 호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컨트롤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특수한 상황 있잖아요. 아까쯤에 뭐 지금 뭐 지윤이나 아니면 성현이가 만들어낸 뭐 지각, 조퇴, 결석 이런 거 할 때는 로직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러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나머지 조회는 얘로 다 만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너도 한번 조회해볼까요? 한 김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리퀘스트 API 호출이고요. 그 다음에 오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주소를 갖고 오는데 오너가 저희가 3명이에요. 오너가 3명이라서 여기다가 물음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하신 다음에 그냥 한번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오너가 1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3명이 나오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카스도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여러분들이 하실 때 1대 반야, 400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조회가 될 때 용도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호출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값을 못 갖고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골뱅이 하신 다음에 사이즈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2라고 해볼까요? 지금 3명이니까 2라고 조회하시면 이렇게 2명만 갖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리라고 하는 애와 김 2명만 나오죠. 이렇게 아까쯤에 테스트 유저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제한하실 수가 있네요. 물론 소트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이 뭔지 좀 갖고 프로파일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프로파일을 한번 갖고 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애드 리퀘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호출 그 다음에 프로파일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프로파일 보시면은 카 프로파일 그냥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가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차량이 조회되고 그러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애들을 다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REST API가 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 다음에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호출을 API로 호출하면 너무 싫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쟤는 자동차니까 vehicle, 그 다음에 사용자니까 user, 뭐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API 기본적으로는 얘를 사용하는데 다른 요청은 다 API로 호출을 하는데 자동차는 vehicle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용자는 user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프로퍼티는 모든 애들 공통으로 갖고 오는 거고요. 그걸 따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레파지토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소스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그 어디로 들어갈까? 칼 레파지토리 들어갈까요? 칼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 여기 인터페이스 위에다가 요청 변경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레파지토리라고 하시면요. 레파지토리 레스트 그 다음에 레스트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패스를 네, vehicle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코테이션하고 VHICLES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신 후에 여기에서 포스트맨 들어가셔서 아까쯤에 스프링 레스트 API 호출하면 여기 부분 보세요. 카라고 되어 있죠. 카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vehicle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레파지토리로 호출되는 애들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인에는 그냥 API를 사용하는데 vehicle은 vehicle, 그 다음에 사용자는 유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약 리저베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요청도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이제 또 만들어야 될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레스트, 특히 지금 스프링 부트로 만드신 팀이 있죠. 물론 지금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만드신 분도 부트로 변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연습이었으니까. 물론 그건 개인적으로 뭐 하시거나 뭐 팀으로 뭐 팀이 되면 같이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부트로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프레임워크로 바꾸는 게 어렵지 부트로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스타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놓으시고 쓰시면 되고 나머지 XML 빈으로 만든 것들을 그냥 어노테이션 빈으로 그냥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빠르면 한 10분이면은 금방 만들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여기에 아까쯤에 열렸었군요. 이거 열렸었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없는 주소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쯤에 vehicles 한번 먼저 호출할까요? HRCLES. 자, vehicles 호출하면은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죠, 그죠? 그 다음에 호출해서 갖고 온 건 제이슨이잖아요. 제이슨을 갖고 왔으니까 뭐 카스에 뭐 1번째, 2번째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많이 하셨죠.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면 포지션으로 돌리셔도 되고, 뭐 아니면 펑션으로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에로 펑션, 에로만 돌려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없는 주소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S만 좀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셨던 화면이죠. 레스트에서는 이 화면이 나오면 안 돼요. 레스트에서는 왜 안 되냐면요. 얘는 뭐예요? HTML이죠.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레스트를 처리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비동기 처리를 방식을 하셨던 거예요. 아작스죠. 아싱크로는 자바스크립트 앤 XML 작업을 했는데 HTML이 넣어보면 얘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브라우저 작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버에서 발생시켰는데 이게 브라우저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작스 호출을 시켜야되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그냥 200입니다. 자공사를 던진 게 아니고 성공했잖아, 갔잖아. 그럼 결과를 다 갔잖아. 그 대신 그 형태가 HTML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response.json을 했어. 그럼 뭐 JSON은 안 바뀐다 뿐이지 얘는 200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터스나 그런 것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REST는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예외 처리를 하나 만들고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트 작업을 하실 거라서 좀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컨트롤러로 좀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레스트 컨트롤러를 호출 오류 발생할 시 제이슨으로 응답해주는 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레스트 작업이 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게 될 뭐 리액트라든지 뭐 JSP도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뉴 해주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카 컨트롤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드바이저 처리해주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야 될 오류를 처리해주는 어드바이저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는 애를 올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하이라키로 되어 있어요. 하이라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상위 런타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바 때 배우셨던 그 예외 처리 계층 구조 기억이 안 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외 처리 계층 구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면 여기다가 골뱅이 해주시고요. 컨트롤러 어드바이저라는 애가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컨트롤러가 동작이 될 때 예외가 걸리면 이쪽에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SLF4J로 만들면 되겠죠. 그냥 로고는 제가 찍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값들을 다 처리를 할 건데, 3개를 좀 만들게요. 그래서 하나는 자동차 정보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뭐 정적 리소스가 없까 검색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잡는 애, 그러니까 계층 구조로 만드니까 위에다가 런타임을 먼저 잡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널이죠. 우리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어제 기억나시죠? JPA가 호출됐을 때 반환되는 I는 뭘로 처리돼요? all else라고 하는 대로 처리가 되고, O와 else가 처리가 되고, 실제로 왜 가능하냐면 반환 타입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타입은 다 옵셔널로 되어 있고, 프라미스처럼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객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처리하는 애가, 바로 처리하는 애가 O와 else, throw라는 애가 있어요. 그 throw가 널일 때, 그러니까 결과가 없을 때 반환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트라이 캐치를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예외 처리도 HTML로 그냥 넘어가서 메시지를 전달이 됩니다. 근데 걔는 JSON이 아니죠. HTML로 전송이 돼서 그 메시지가 전송되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가로채서 중간에 JSON 형태로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시는 스테이터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맨날 적었던 거죠. response.ok. 아마 여러분 챗GPT 쓰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면은 response.ok 한 다음에 뭐 true false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return 하셔가지고 response JSON, 그 다음에 DNS도 갖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코드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널이고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널 포인트 익셉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리. 요거는 정보가 없을 때, 경우 처리해주는 애가 될 거고요. 런타임이에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리스판스 엔티티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은 맵으로 잡으시면 JSON으로 자동적으로 변경되죠. 스트링의 오브젝트. 사실은 얘는 오브젝트로 잘 안 해요. 왜냐면 스트링이니까. 이름은 핸들. 대부분 이런 애들 핸들 적죠. 핸들. 그 다음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이제 아규먼트로 들어오시면 처리될 수 있도록 널 포인트 익셉션을 아규먼트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엔티티 객체는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리턴 널로 좀 합시다. 이렇게 하셔서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로그점 에러로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는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널 포인트 익셉션 발생이라고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이라고 하나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응답 객체를 제이슨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응답 객체를 직접 생성하여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맵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의 오브젝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로 변수명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뉴 해시맵으로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가져가는 애는 리스판스.put 해주시고, 저는 두 개만 가져갈 거예요. 스테이터스랑, 이름이 스테이터스랑, 그 다음에 얘는 http,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중에서 not found exception으로 갖고 가면은 좋겠죠? not found 해주시면 되겠죠. 점 밸류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처리되는 애를 아이고 이거 안쪽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404라고 하는 애가 가져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스테이트는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요청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올 거니까 MSG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 보내도록 하죠.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트 얼럿이나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죠. 요만큼만 보내죠. 필요하시면 더 보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엔티티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리스판스 엔티티 점 하신 다음에 점 하시고 스테이터스로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http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not found로 하고 있으니까 not found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바디 값 보내주셔야 되겠죠. 바디 값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바로 하시고 response.ok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뭐 늦는 40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받으셔서 여러분들 얼럿을 찍어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아직 안 만들었구나. 자, 위에다가 여기다가 골뱅이 하시고 이제 익셉션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익셉션이라고 해주시면요, 익셉션 핸들러라고 하는 애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널 포인트 익셉션의 클래스가 발생했을 때 얘가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 리소스 한번 할까요? 이번에는 404니까 요청한 리소스 잘못 거꾸로 만들었네. 괜찮아요. 얘는 404니까 뭐 똑같은 얘기로 하시면 되겠죠? 자, 내려가셔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자,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exception 핸들러부터 좀 쳐볼까요? 자, 얘는 no resource, 그러니까 500이겠죠? no resource found exception. 요게 아까처럼 있었던 정보가 없는 애네요. 제가 거꾸로 만들었네요. 자, public이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entity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똑같이 맵에 스트링의 오브젝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핸들,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no resource exception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똑같아서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는데 exception이 다르니까 똑같이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그점 에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정적 리소스라고 하죠. 리소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 메시지 하나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응답객체 제이슨 만들어주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복사하셔서 그대로 갖다가 쓰도록 하죠. 단순한 코드는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죠.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not found 똑같이 사고요. 이게 404죠. 이게 404고요. 500 코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404? 500이 뭐였죠?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주죠. 요청한 리소스
x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그냥 하도록 하죠. 요청한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404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반환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예외를 처리하는 계층 구조로 적으셔야 됩니다. exception 클래스죠. 뭐 스럽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는 안 잡죠,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층 구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일단 그냥 치자. 자, 골뱅이 하신 다음에 exception 핸들러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exception 그 다음에 클래스 잡아주시면 되고요. public response entity 맵이고요. 같은 내용이라서 조금 빨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복붙해서 그냥 씌우시오. 자,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exception 핸들러, 그냥 exception 그려야 되겠다. excep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니까 exception으로 2가 들어오면 될 거고, 그럼 얘가 다 처리해 주겠죠. 그 다음에 로고.error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찍어줍시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에는 똑같으니까 그냥 갖고 와서 똑같이 또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테이터스를 좀 바꿉시다. 스테이터스는 이번에는 에러니까 좀 상위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널, 아까 제가 보니까 인터널 뭐시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널 서버 에러 요거요. 500 뭐 500이면 되겠죠. 얘는 50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동차 정보를 조회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주세요 라고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값 보내주시면 되겠죠. 좋으면 아까침에 저희가 화면에서 할게요. 화면에서 아까침에 이름이 틀리면 요청 처리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HTML로 떨궈줬는데, 그래서 저렇게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라고 해서 저렇게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지금은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셨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레스트 됐을 때 얼럿을 띄운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어디였지? 잘 모르겠지만 요청을 하시면 자꾸만 저 페이지가 되죠. 로그인 세션이 나가버리면. 저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필터로 잡아서 이제 필터가 처리되면 제이슨 값이 이거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페이지로 처리하는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에러 페이지가 있잖아요. 물론 에러 페이지가 스프링 부트에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하셔야 될 시스템 환경은 자바는 JSP가 맞아요. 당연한 얘기죠. 자바로 작성했으니 서버가 자바니까 화면도 JSP 맞아요. 그래서 HTML을 통해서 리졸브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는 경우도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겪어야 될 개발 환경은 이런 것들이죠. 서버는 뭐 자바, 그 다음에 뭐 화면은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서버는 노드, 화면이 뭐 JSP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가 노드 자바스크립트, 화면도 자바스크립트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파이썬, 화면이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종 객체 값을 보낼 때는 지금과 같은 처리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 시큐리티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큐리티 할 때 보내야 되는 값들이 좀 많거든요. JSP는 자동으로 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